여러분, 시장을 지배하는 거인들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막강한 힘 뒤에 숨겨진 의외의 약점, 그리고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오늘 자료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요, 거대 기업이 한순간의 실수로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린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소리 소문 없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조용한 기술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그야말로 철옹성 같았던 한 거대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2,470만 명. 이게 뭐냐면요. 바로 쿠팡을 쓰는 활성 고객 수입니다. 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막강한 사용자 기반이 쿠팡 제국의 뿌리였던 겁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쿠팡이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직고용 인원이 경쟁사의 4배가 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회사가 휘청하면 나라 전체 고용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전부 쏟아부어서 로켓 배송이라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단단한 성이라도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그건 바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규모는 정말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유출된 계정 수가 3,370만 개. 이게 활성 고객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쿠팡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내 정보가 다 털렸다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4,500명 정도요?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3,370만 명으로 불어나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국가적인 재난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는 이 정치인의 한마디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업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믿음을 배신한 사건으로 낙인 찍힌 거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쿠팡이 보여준 태도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 띡 보내고 말았을까요? 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쿠팡이 이때 아주 위험한 도박을 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랬던 걸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믿었던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물류망? 이거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 둘째, 우리가 고용한 직원이 몇 명인데 정부가 감히 우리를 세게 때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일종의 방패처럼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쿠팡은 우리는 너무 커서 정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건 도박을 한 거죠. 영어로 too big to fail이라고 하죠. 망하기엔 너무 크다.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쿠팡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뒤집히고 있는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선 또 다른 거인들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신뢰라는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다면 유럽의 자동차 거인들은 좀 달랐어요. 이들은 기술이라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도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전기차 판매량은 1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수십 년간 왕좌를 지켜온 가솔린, 디젤차는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에요. 시장의 게임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쿠팡이든 유럽 자동차 시장이든 거인들이 주춤하는 그 순간 그 틈을 비집고 굶주린 도전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유럽 시장의 현실은 이 표 하나가 다 보여줍니다. 보세요. 중국의 BYD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은 200%가 넘는 거의 기적 같은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 시장을 꽉 잡고 있던 테슬라, 토요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왕좌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쿠팡이 신뢰 문제로 휘청거리는 동안 경쟁자들이 이 기회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마트, 네이버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쿠팡 와우랑 비슷한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쿠팡의 영토를 야금야금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하나는 데이터 유출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 시장의 기술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시장 꼭대기에 선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시장의 리더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이만 하면 됐다는 안일함이라는 거.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고객의 믿음은 정말 되찾기 어렵다는 것. 기술이든 신뢰든 시대의 변화를 외면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객의 믿음이 깨지고 시장의 판도가 기술로 뒤집히는 시대에 과연 너무 커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인이란 게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